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요즘 부동산 시장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죠. 오늘은 한국 주택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극적인 변화, 바로 전통적인 전세에서 반전세로의 진화, 그리고 데이터를 통해 본 2026년 시장 전망까지 싹 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로드맵은 간단합니다. 전세 국가라는 타이틀이 정말 옛말이 된 건지, 전세의 독특한 역사는 무엇인지, 왜 반전세가 대세가 됐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2026년 주택시장 전망까지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실까요? 69%. 엄청난 수치죠?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불과 4년 만에 48%에서 69%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좀 변한 수준이 아니라 우리 주거 문화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정말 대한민국을 상징하던 전세의 나라라는 말이 이제는 역사가 되어가고 있는 건지 한번 파고 들어볼까요? 지금 시장의 압박감이 어느 정도냐면요. 이 자료를 보시면 상황이 확 와닿으실 겁니다. 전세 가격이 무려 6년 8개월, 그러니까 거의 7년 가까이 쉬지 않고 치솟았어요. 장기적인 저금리 때문에 집주인들이 목돈인 전세 대신 다들 월세로 돌려버리니까 전세 매물은 씨가 마르고 결국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최고치를 뚫어버린 거죠. 완전히 세입자들 숨통을 조이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는 대체 어디서 툭 튀어나온 걸까요? 두 번째 파트, 전세의 역사에 대해 짧게 살펴보죠. 이거 생각보다 훨씬 흥미롭습니다. 전세의 뿌리를 캐보면 무려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당시 농경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던 전당 제도에서 출발해서 조선시대로 오면서 집값의 50에서 80%를 맡기고 집을 빌려 쓰는 가옥전당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그러다 1910년에 처음으로 공식 문서에 전세라는 관습이 떡하니 기록된 거죠. 생각보다 엄청나게 오래된 뼈대 있는 관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전 세계를 다 뒤져봐도 이런 시스템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비슷한 걸 굳이 찾자면 저 멀리 알파카가 뛰어노는 지구 반대편 볼리비아의 안티크레디코라는 제도 정도밖에 없습니다. 세입자가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그 집에 사는 방식은 우리랑 완전 똑같아요. 다만 거기는 세입자가 세금도 내야 하고 그 집의 대출이 단 1원도 없어야 한다는 아주 깐깐한 조건이 붙는다는 게 차이점이죠. 그럼 도대체 왜 한국과 볼리비아에만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옛날에는 은행 같은 제도권 금융이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았거든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비싼 이자 내고 은행이나 사채를 쓰느니 그냥 세입자 보증금을 개인적인 대출처럼 활용한 겁니다. 이걸 지렛대 삼아서 집을 늘려가는 이른바 레버리지 투자를 했던 거죠.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뒤로 하고 이제 시장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적응했는지 세 번째 주제, 요즘 대세인 반전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전세, 법적인 용어로는 보증부월세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억소리 나는 전세 보증금 일부를 뚝 떼어내서 매달 월세로 내는 전세와 월세의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요즘 금리도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꼬박꼬박 고정 수입을 챙기고 싶은 집주인과 그 미친 듯이 오른 전세금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세입자의 니즈가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전세는 그냥 잠깐 스쳐가는 유행이 아니라 시장의 완벽한 뉴 노멀이 돼버렸어요. 양쪽 입장을 좀 냉정하게 따져볼까요? 먼저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장 쥐어야 할 억 단위의 목돈 부담을 확 덜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월세는 솔직히 꽤 뼈 아프죠. 반대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다달이 들어오는 현금 흐름은 쏠쏠하지만 예전처럼 세입자한테 수억 원씩 뭉칫돈을 받아서 다른 데 갭 투자하던 그런 시절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꿀팁 하나 나갑니다. 만약 여러분이 조만간 반전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일이 있다면 이 5.5%라는 숫자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법으로 꽉 묶어둔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이에요. 집주인이 나 이제 보증금 빼고 월세로 돌릴래 할 때 자기 마음대로 월세를 뻥튀기 할 수 없게 막아둔 겁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에다가 2%를 더해서 상한을 5.5%로 딱 못 박아둔 거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방패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시장에 새로 진입하신다면 다음 세 가지는 그냥 공식처럼 외우셔야 합니다. 첫째, 계약 당일 등기부 등본 확인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둘째, 보일러 고장나면 누가 고칠 건지 같은 수리 비용 문제, 이거 계약서에 아주 명확하게 적어두셔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 이사 가자마자 무조건 그날 당장 동사무소 달려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이거 안 하시면 나중에 피눈물 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집주인분들은 안심해도 되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세금 폭탄 조심하셔야 합니다. 월세 받아서 1년에 딱 2천만 원까지만 벌면 14% 단일세율로 깔끔하게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 1원이라도, 정말 1원이라도 넘어가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다른 소득이랑 전부 합산돼서 최고 45%까지 뜯어가는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계산기 두드려 보셔야 해요. 지금까지 현재 시장 상황을 쭉 훑어봤으니 이제 시계를 조금 앞당겨 볼까요? 마지막 섹션, 2026년 주택시장 전망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6년을 한번 내다보면요. 전국 집값은 한 1.3% 정도 오를 걸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무난하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전세가입니다. 전세가는 매매가 상승률을 2배 넘게 훌쩍 뛰어넘어서 2.8%나 치솟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한마디로 집을 사는 것보다 빌려 사는 사람들의 고통이 훨씬 더 커질 거란 무서운 얘기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오르는 걸까요? 이유를 뜯어보면 참 답답합니다. 일단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서 대출이자가 싸지니까 시장에 돈이 엄청나게 풀리고 있어요. 유동성이 넘쳐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풀린 돈이 어디로 가느냐? 들어갈 집이 없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집을 안 지어서 누적된 공급 부족 물량이 무려 60만 호에 달하거든요. 돈은 쏟아지는데 집은 턱없이 부족하다? 가격이 안 오르고는 못 배기는 상황인 거죠. 공급 데이터 세부 지표를 보면 상황이 더 암울합니다. 부동산 PF 자금 꽉 막히고 건축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규제까지 겹치다 보니까 2026년에 실제로 지어져서 우리가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준공 물량이 25만 호 수준으로 반토막이랄 전망입니다. 새로 지은 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뻔하죠. 결국 기존 집이라도 들어가려는 세입자들끼리 경쟁이 붙어서 그 엄청난 비용 상승 압박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볼까요? 이미 시장을 꿀꺽 삼켜버린 반전세의 거대한 물결, 그리고 2026년까지 쉴 새 없이 주거비를 밀어 올릴 최악의 공급 가뭄, 이 모든 데이터가 우리에게 아주 도발적이고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대한민국만의 고유한 특권, 전세 시대가 정말로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는 그 마지막 카운트다운을 우리는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다가올 격변의 시장에서 과연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지 오늘 내용이 깊은 고민의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